별로 뛰지도 않았는데 심박수가 너무 높아서 어찌 고장난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1년째 달리고 있지만 처음엔 똑같이 심박수가 금방 치솟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은 그때와 같은 심박수에서도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까지 하면서 달릴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언가 우리가 처음을 이렇게 막 배우게 되면은 몸과 이 마음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힘들죠. 런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심장이랑 근육이 효과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박수가 빨리 올라가는 게 지금 당연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존투 러닝에 대해서 책과 여러 유튜버들의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존투 러닝에서 심박수가 빨리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심박수를 조금 더 낮추고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하고 달리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러닝 시 심박수가 빨리 올라가는 이유는 심장의 펌프력이 부족합니다. 운동이 적응 전이라 심장이 약해요. 꾸준히 달리는 사람은 심장이 커지고 강해져서 한번 뛸 때 많은 혈액을 내보낼 수 있어요. 초보자는 펌프 효율이 낮아서 같은 선수를 공급하려면 더 자주 뛰어야 하고 조금만 달려도 심박수가 금방 올라갑니다. 두 번째, 근육의 에너지 효율이 낮아요. 미토콘드리아가 부족해서 근육 속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기능이 부족해서 같은 산소를 받아도 ATP의 생산이 비효율적입니다. 전투 구간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잘 쓰는 게 핵심인데 초보자는 지방 산화 효율이 떨어져서 빨리 탄수화물에 의존하게 되고 젖산이 빨리 쌓이고 심박수도 급상승해버립니다. 불필요한 긴장과 비효율적 움직임입니다. 잘못된 자세와 리듬, 어깨, 팔, 상체에 힘이 들어가면서 산소 소모가 늘어납니다. 자율신경계가 반응합니다. 운동 초반에 교감신경에 과흥분되고 운동 시작 직후에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심박수가 빠르게 치솟습니다. 훈련이 쌓이면 이 반응이 점점 완화되어서 같은 강도에서도 심박수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고 안정화됩니다. 회복력과 모세혈관이 발달이 부족합니다. 초보자는 모세혈관 발달이 덜 되어 있어서 근육에 산소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여 노폐물 제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운동 자극에도 몸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심박수를 더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면 심박수를 낮추기 위해서 이 초보 러너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달리기 방법을 조정해야 됩니다. 페이스를 좀 낮춰야 돼요. 지금 내가 너무 이게 뛰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시작하세요. 좀 걸어도 되고 걷는 거와 조깅을 좀 섞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 체력을 다져야 돼요. 짧게, 자주, 그리고 꾸준히 매일 1에서 3km 정도를 자주 달리는 게 좋고 한 번에 막 10km, 15km 달리는 것보다는 자주 달리는 걸 병행하세요. 완전 초보자는 슬로우 조깅부터 시작해서 몸이 존투 강도에 적응하도록 돕는 게 좋습니다. 위에 슬로우 조깅 영상 참고하세요. 그리고 보강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체 근력, 스쿼트, 런지, 하여튼 코어 운동을 병행하면은 달릴 때 효율이 올라가고 심박도 안정됩니다. 고블린 스쿼트 강추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올려둔 영상 중에 한발서기 운동 있는데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돼요. 충분한 수면과 충분한 회복, 피로가 이렇게 누적되면은 같은 속도에서도 심박수가 더 높게 반응해요. 피곤하니까요. 그리고 탈수나 에너지 부족 상태에서 심박수가 또 빨리 오르니까 뛰기 전후로 수분을 꼭 많이 드셔주세요. 그리고 몸무게도 좀 체중 관리, 음식 섭취하는 거에서 체중 관리를 좀 해주시면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달릴 때 너무 이 워치 숫자에 집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워치 심박수 수치를 보기보다는 내가 뛰면서 대화가 가능한 강도, 운동 자각도 3에서 4 정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꾸준히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지나면은 이 심박수 패턴이 점점 안정화돼서 그렇게 심박수에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내용들을 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존투 훈련법에서 말하는 심박수 공식을 꼭 지켜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전투 훈련에서 심박수 공식은 이 방향으로 어디로 가라 이렇게 이런 방향 표지판이지 고속도로 제한 속도 막 이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런 규칙은 절대 규칙은 아닙니다. 심박수 공식이 이렇게 필요한 이유는 전투의 범위를 이렇게 수치화해서 훈련 이렇게 강도를 객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초보자가
이 체감 강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대략적인 기준을 만들어줘서 너무 빠르게 달리고 해서 부상을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투 방식을 조금 공식을 만들어 둔 겁니다. 심박수 공식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220 나이 같은 공식은 개인차가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과 채찍단 제2 책에서도 전투 심박수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존2 구간을 심박수의 60에서 70% 혹은 70에서 80%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존2 저강도 운동 구간은 애초에 심박수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아예 고령자시거나 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 차이가 더 크겠죠? 따라서 심박수 공식은 참고도구이지 절대적인 법칙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심박수를 언제 좀 지키는 게 좋을까 싶으면 초보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체감만 이 믿고 달리면은 금방 존3, 존4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과속 방지 장치로 내 운동 강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중급자 이상은 젖산력치나 VO2 max, VDOT 같은 세밀한 측정이 가능하다면 공식을 넘어 개인화된 데이터 기반으로 훈련하는 게 더 낫습니다. 마지막 4줄 정리와 하고 싶은 말. 초보자는 심장, 근육, 신경, 혈관, 시스템 이 모든 게 아직 미숙해서 심박수가 빨리 올라갑니다. 해결법은 천천히 달리고 짧고 자주 훈련하고 보강 운동, 그리고 잘 자는 거, 잘 마시는 거 이런 걸로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전투 공식은 절대 법칙이 아닌 참고하시는 기준입니다. 중요한 건 대화가 가능한 강도와 꾸준함, 그리고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무엇을 우선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기록보다는 건강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지금 1년, 2년 동안 큰 부상 없이 이렇게 달려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기록을 줬다 보면은 강한 강도를 이렇게 막 달리게 되고 결국 부상이나 스트레스로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심박수는 이 유전적 영향도 있어서 기본이 높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라면 억지로 이 존투 심박수를 맞추려 하는 것보다도 꾸준히 달리는 거에 익숙해지는 게 먼저예요. 어느 정도 기초가 쌓인 중상급자라면은 전투 훈련이 체력을 단단하게 하고 기록을 올려주는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투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으니 인터벌, 막 빨리 달리는 거, 템포런 같은 다양한 훈련과 병행해야 성장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초보자는 꾸준히, 중상급자는 전투를 기반으로 성장, 그리고 모든 러너는 이 건강을 위해, 나를 위해 달린다는 이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